네, 안녕하세요. 히쌤 교실의 히쌤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 냉전 체제의 붕괴와 세계의 빠른 변화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7번째 시간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소련의 해체, 그리고 동유럽의 자유와 자본주의 확산과 세계화, 동아시아 국가들의 변화, 그리고 현대 세계 과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바로 보기 시간에 아저씨를 선생님 갖고 왔어요. 이 아저씨가 누군지 아시나요? 어느 나라 사람인 것 같으세요? 이 아저씨는 당시 소련 사람이고요. 미하일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입니다. 왜 이 사람을 데리고 왔냐? 이 사람이 소련을 해체하게 되는 아주 큰 계기가 돼요. 왜냐? 이 아저씨가 개혁을 추진합니다. 바로 개혁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죠.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라는 개혁과 개방 정책을 추진하게 돼요. 소련도 이제 공산주의 체제의 비효율성을 아주 크게 깨닫고요. 이제 통제 정책을 완화하면서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갖고 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경제 제도를 도입하게 되고요.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간섭을 축소하는 정책을 해요. 정말로 쉽지 않은 정책입니다. 소련은 미국과 반대되는 진영에서 맹주격인데 자신의 지위를 어느 정도 내려놓고 자신이 틀렸다라는 걸 인정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국가 지도자의 입장에서요. 하지만 고르바초프는 그런 결정을 내리고 소련을 해체하게 되는 수순을 밟게 돼요. 개혁개방 추진 이후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소련의 간섭이 완화되자 여러 공화국들이 독립을 선언해요. 소련은요, 소비에트 연합이에요. 그래서 여러 러시아라는 여러분들이 아는 국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들이 속해 있었는데 이런 국가들이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당연히 국가가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를 중심으로 11개국이 모여서 독립국가연합 CIS라는 걸 결성하고 지금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무슨 스탄 하는 이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스탄들도 독립국가연합에 속해 있고 당시 소련에서 독립한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바로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는 사진이에요. 저번 시간에 기억이 날 거예요. 독일 내에 동독과 서독이 나눠져 있는데 동독 내에 있는 베를린을 다시 반으로 잘라서 동독과 서독이 나눠 가졌죠. 그래서 동베를린, 서베를린 사이를 막아서는 게 바로 이 베를린 장벽이었는데 이제 통일된다고 하니 이 장벽이 무너지는 역사적인 순간이 벌어지죠. 동유럽의 변화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민주화 요구 시위가 전개되고 레닌과 스탈린 동상 등이 파괴됩니다. 1980년대 대부분의 동유럽 국가에서 공산정권이 붕괴되고 자본주의 체제가 도입됩니다. 헝가리는 공산당 1당 독재를 종식하고 복수 정당제를 도입하고요. 폴란드는 자유노조를 이끌던 바웬사라는 아저씨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자유주의 진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독일의 변화는요, 아까 말했던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동독과 서독이 서로 통일하게 돼요. 그래서 독일은 통일에 성공하게 되죠.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했지만 이제 동독 주민이 베를린 장벽을 부시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고요. 선생님이 독일에 갔을 때, 베를린에 갔을 때 이 베를린 장벽이 어느 정도 남아 있고요. 일부는 이렇게 그냥 당시에 있었던 대로 보존해 놨고요. 일부는 여기에 많은 예술가들이 벽화를 그려 놓은 상태고요. 베를린에서도 아직 관광지로서 있으니까요. 만약에 지금은 못 가지만 만약에 간다면 한번 구경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확산과 세계화입니다. 자본주의가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면서 자유무역 체제가 확대되죠. 그러니까 다양한 나라들이 다 이쪽으로 편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세계화가 진행돼요. 세계무역기구, 지금도 있죠. WTO가 결성되면서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게 된다. 이 자유무역 협정은 FTA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과 미국과도 체결돼 있고 유럽연합과도 중국과도 막 여러 나라들과 FTA를 체결하는데 이거는 관세를 철폐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유롭게 무역을 하기 위해서 국가 간의 관세를 최대한 적게 또는 어떤 품목에서는 없애거나 또 어떤 품목은 정말 적게 또 어떤 품목은 또
지키지마 뭐 이러한 것들을 체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통과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고요. 지금도 그 세계화가 어마어마하게 진행되고 있죠.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춤하고 있지만요. 그리고 지역경제협력체가 유럽연합,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그리고 나프타라고 하는 북미 쪽에서도 있고요. 각 지역마다 이런 경제협력체가 있다라는 거. 동아시아에서는요, 중국이 8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죠.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요.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리고 정치적 민주화 요구가 확대되고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 발전, 빈부격차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중국은 누가 뭐래도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죠. 어마어마합니다. 중국이 발전하는 걸 보면 선생님 정말 무서울 따름이에요. 우리나라가 중국을 정말로 무시했거든요.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보다 딸리고 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의 면에서 중국은 우리나라를 추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정말로 특이한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중국과 연관된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일할 가능성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일본은요, 90년대 이후 경제가 침체되게 되어 2000년대에 경제가 안정됐는데 최근에 구구파의 재무장 주장에 따른 주변 국가의 갈등,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일본이 문제가 많죠. 그리고 최근에는 선생님 완전 최근 뉴스는 아베 총리가 건강 문제로 사임하고 스가 관방장관이었던 그 아저씨가 총리가 된 사건들도 이제 벌어지게 되죠. 우리나라와 갈등을 계속해서 겪고 있어요. 위안부 문제라든지 역사 왜곡 문제라든지 독도 문제라든지 모두 일본의 극우파 쪽에서 주장하는 것들과 우리나라와 갈등을 겪고 있죠. 그래서 그 가운데 미국이 애매하게 있으면서 일본과 한국이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일본과 한국은 과거사 문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갈등을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정말로 강한 국가들이 있는데요. 그 사이에서도 너무도 강하고 잘 크고 있는 게 정말로 신기합니다. 이거에 관련돼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또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 세계의 과제입니다. 환경 문제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인구 증가와 공업화에 따른 환경 오염이 증가되죠. 폭우, 폭설, 재앙, 대기, 수질 오염, 오존층 파괴, 너무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죠. 지금도 미세먼지나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 막 비가 엄청 왔어요. 태풍도 오고요. 이상 고온 현상, 그런 것들이 벌어지죠. 올해는요, 2020년은요, 선생님 살면서 이렇게 비가 자주 온 거를 못 봤어요. 정말로 많은 비가 자주 오게 됐죠. 몇 년간은 장마에도 비가 안 왔는데 올해는 장마가 너무 길었고 장마 끝나고 나서도 쨍쨍한 날이 얼마 못 가고 항상 비가 올 정도로 많이 왔다. 이런 이상 현상이 있어서 교토의정사나 리우선언 같은 것들을 통해서 기후를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 환경 문제에는 꼭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플라스틱 줄이고 가까운 곳은 걸어 다니고 이런 것들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아 및 빈부격차 문제는 역시 빼놓을 수 없죠. 곡물 생산량이 감소된다. 그리고 식량 분배의 불균형에 따른 식량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빈부격차, 이걸 남북 문제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심화된다. 우리나라의 남과 북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구 차원에서 남반구와 북반구로 나뉘어서 빈부격차가 심하게 나타난다라고 해서 남북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기아와 빈부격차 문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도 빈부격차가 심하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아나 이런 거 무슨 먹을 게 없나? 우리나라만 먹을 게 넘치는 거예요. 하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굶어 죽는 친구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월드비전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월드비전이나 뭐 굿네이버스 이런 데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부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이번에 기부를 하게 됐는데 그 방글라데시에 있는 친구에게 기부를 하게 됐어요. 그 친구가 선생님이
이제 전달하는 이런 얼마 되지 않은 기부금들을 통해서 그 친구는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도, 그리고 그들은 물도 문제가 있는, 먹는데 문제가 있는데 그걸 이제 구호단체들이 저기를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제 갈등 또한 지속되고 있어요. 민족과 종교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죠.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이 증가합니다. 북한도 그렇죠.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면서 우리나라와 미국 그리고 주변 국가들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요. 종교 때문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 팔레스타인과 민족 종교 문제로 역시 갈등이 지속되고 전 세계 어디든 이런 갈등들이 계속해서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사례가 9.11 사건, 미국이 쌍둥이 빌딩이 테러당한 사건, 팔레스타인 문제, 카슈미르 문제, 인도와 파키스탄 문제도 있다.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야 되는데 책임의식과 관심이 필요하고요. 인류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역사 바로 보기에는 세계에 너무도 많은 분쟁 지도에 대해서 갖고 왔어요. 너무도 많은 국제 갈등이 전 세계적으로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우리나라도 북한 핵 위기, 그리고 중국, 일본, 다양한 나라들과 계속해서 갈등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업적, 이게 마지막 시간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선생님과 이렇게 역사 수업을 같이 들은 것만 해도 너무도 대단한 일이고요. 고생 많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또 더 재밌는 이야기, 각자의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수업 시간에 궁금한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해나가고 앞으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고, 아니 전 세계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역사를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현대에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요, 무관심해지지 말고 관심을 가지며 역사에서 어떻게 해결해 갈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살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고생 너무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은 아니고 그러면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